안녕하세요, 홍진아입니다. 지난 2주간 서강에 있었던 소식을 전해드리는 2주간 뉴스입니다. 11월 26일 월요일에는 교내 다손이 학생들을 위한 총장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장애학생 지원센터에서는 매년 이렇게 행사를 열어 다손이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도우미 학생들을 초청해 학교와의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올해 행사에서도 다손이 학생 회장을 맡은 김태호 카고가 각 부서에 학생들의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의견을 받았었는데 지난 28일 수요일 메리홀에서는 제9회 서강 데뷔작 영화제가 열렸습니다. 2004년부터 시작된 이 영화제에서는 한 해 동안 데뷔한 한국 신예 감독들과 서강대 학생들의 작품을 상영하고 시상하면서 그들의 제작 의지를 독려해 오고 있습니다. 같은 날 서강 데뷔작 영화제 토론회도 열렸는데요. 올해 최고의 영화를 선정하기 위한 학생들의 열띤 토론이 돋보였습니다. 11월 22일부터 27일까지 캠퍼스 곳곳에서 벌어진 학생의 선거 운동을 보셨나요? 각 단과대별로 이루어진 학생의 선거 결과 사회과학대 학생회는 박진영, 정민창, 경영대에서는 강인규, 정덕호, 자연과학대, 정원식, 김윤영, 커뮤니케이션 학부, 신효성, 고홍진, 공대 학생회로는 박형순, 건지연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지금까지 2주간 뉴스였습니다. 서강을 더욱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장정윤의 뉴스톡톡이 이어집니다. 서강대의 주요 이슈를 알아보는 시간, 뉴스 톡톡 시간입니다. 뉴스 톡톡,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정윤 씨, 첫 번째 방송 어떻게 보셨어요? 네, 저 첫 번째 방송이 너무 어색해서 보는 내내 어색한 웃음만 지었는데요. 제 주변에서도 왜 이렇게 방송이 어색하냐, 평소와 다르다 이런 지적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네. 그런 지적을 달게 받고 이번에부터는 조금 더 발랄하고 편안한 모습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아 씨는 어떻게 보셨나요? 네, 저도 부족한 점 많이 깨달았어요. 우리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하도록 해요. 네, 저희 그런 의미에서 한번 화이팅 한번 외쳐볼까요? 네. 화이팅! 네, 그럼 오늘 전해줄 소식은 무엇인가요? 네, 진아 씨, 이번 소식은 바로 포털 사이트를 핫하게 달고 왔던 남성 휴게실 이슈입니다. 아, 저도 서강사랑방에 들어가 봤는데 논란이 아주 뜨겁더라고요. 네, 그렇죠. 남성 휴게실 문제는 총학생회가 2014년에 신축되는 신학생회관의 여성 휴게실과 공용 휴식 공간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공지를 본 일부 남학생들이 남성 휴게실도 필요한 것이 아니냐며 반발했고, 총학생회는 공적인 공간은 남성주의적이라는 해명글을 올리자 논란이 더욱 증폭되었습니다. 또한 서강사랑방에는 이 문제를 성차별 문제로 확대시키면서 감정적이고 과한 표현의 글들이 난무하였습니다. 후에 총학생회는 남성 전용 휴게실 공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해주면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중재안을 내놓았지만 아직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네, 문제가 아주 심각한 것처럼 보이네요. 그럼 본래 여성 휴게실의 목적부터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원래 목적이 뭐였죠? 처음에 여자 휴게실은 여성의 생리통을 배려하기 위해 생긴 공간입니다. 아플 때면 와서 편하게 쉴 수 있는 침대와 소파가 마련되어 있는데요. 이에 따라 여성 휴게실은 교내 보건실에서 운영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이런 사실을 잘 알지 못했는데 본래 여성 휴게실의 목적이 이미 사라진 것 같네요. 네, 실제로 여성 휴게실을 이용하는 학우들은 이러한 사실을 잘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최근에 보건소는 몸이 불편하지 않은 학생들의 이용이 늘어나자 이용 시간을 제한하고 침대의 사용을 늘리면서 몸이 불편한 학생들을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배려를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중요한 점은 본래의 휴게실 공간에 대한 정의가 새롭게 바뀌고 있다는 점입니다. 원래는 생리휴가와 같은 여성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편이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여성에 대한 특혜로 비춰질 수 있겠어요. 네, 이에 따라 최근에 불켜진 신학생회관의 여성 전용 휴게실과 공용 휴식 공간을 마련하겠다는 총학생회의 발언이 문제를 일으킨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입니다. 하지만 총학생회는 새로 입장을 밝힌 뒤 아직까지 뚜렷한 행보가 없는데요. 현재 총학생회의 입장은 어떻고 남성 휴게실에 대한 사항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다른 것들을 원하신다고 하시니 네. 그러면 여론 수렴 과정을 좀 더 거쳐서 진행하겠다고 말씀드렸던 거고요. 네. 네, 지금
설문조사를 하려고 준비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대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교랑 협의하는 중인데 저희도 많이 협의 과정에서 하나하나 고치다 보니까 좀 더뎌서 답답하긴 한데요. 아무튼 그런 것들 좀 여유를 가지고 기다려주시고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 네, 총학생회가 학생들을 대표하는 만큼 책임감 있는 행동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학생들은 남성 휴게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거 되게 남녀 차별이라고 생각해요. 뭐 남자들은 이제 자다 보면은 이제 좀 이제 편한 자세가 있는데 이제 그 남자들끼리면은 이제 상관은 없는데 가끔 이제 여자들이 들어올까봐 되게 신경 쓰면서 쉬다 보면은 이제 좀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쉬는 시간 같은 데 가서 쉴 수도 있고 뭐 잠도 잘 수 있고 되게 이용을 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청결이라든지 소음 관리 이런 게 좀 잘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바로 드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공부해서 피곤한 건 똑같은데 여자 학우들만 누워서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으니까 역차별 저도 여자집에 맞다고 생각하고요. 네, 누워서 쉴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남자 휴게실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공대생들 보면 실험을 많이 하고 밤새는 과제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 거 보면 자기들도 좀 편히 좀 눕고 싶을 때도 있는데 우리 어디서 쉬어야 되나 이런 소리를 많이 하는 거 들었어요. 그런 거 보면 좀 형평성 있게 남자 휴게실도 마련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학생들의 의견처럼 남녀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휴게 공간이 필요하겠어요. 그렇다면 이러한 학우들의 의견 어떻게 반영될 수 있죠? 네,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학생들을 대표하는 총학생회에 의견을 내거나 또는 학생 사이에서 의견을 조율하고 학교 측에 이를 전달하는 학생지원팀의 의견을 건의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물리적 제약과 배치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휴식 공간 이외에 다른 자치 공간과 연구실 마련하는 것도 교내에 꼭 필요한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네, 이번 주제에서 중요한 점은 학생 휴게실에 대한 정의가 새롭게 바뀌고 있다는 점과 그에 따라 학생들이 휴게실을 필요로 한다는 점인 것 같아요. 네, 또한 감정적인 갈등을 넘어서 학우들이 실제로 원하는 공간이 있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학교에 의견을 제시하고 학교 측은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면서 새로운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각 학교 주체들 간의 합의와 소통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그렇군요. 장정윤 기자, 오늘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번에 더 좋은 소식 기대할게요. S라인 뉴스 톡톡, 오늘은 교내 학생 휴게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논란이 뜨거운 만큼 새로운 휴게 공간이 하루빨리 마련되어 학업 분위기도 개선하고 남녀 모두가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길 바랍니다. 홍진아가 익히는 사람, 홍익인간이 이어집니다. 네, 이번 코너는 홍익인간이라는 새로운 코너인데요. 홍익인간은 저 홍진아가 익혀나가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서강에서 사회 진출하신 선배님들과 다양한 끼와 재능을 가진 서강인들을 만나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첫 번째 주인공, 첫 번째 홍익인간은 누굴까요? 바로 힙합 가수 리듬파워에서 지구인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신문방송학과 이상훈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실제로 보니까 화면보다 더 잘생기셨어요. 감사합니다. 사실 제 말로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그냥 저를 보시고 싶으면요, 지금 서강대학교 GA관 있잖아요. 거기로 오시면은 제가 거의 매일 있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또 되게 성실한 학생이에요. 그러니까는 예스 이 정도만 할게요. 톡톡 튀는 매력으로 요즘 상승세를 달리고 있는 리듬파워는요. 언더그라운드에서 방사능이라는 이름으로 꾸준히 활동해온 고교 동창생, 보이비, 행주, 그리고 지구인의 3인조 힙합팀입니다. 2010년 오디션을 통해 다이나믹 듀오, 슈프림틴 등 실력파 힙합 아티스트들이 대거 소속된 아메바 컬처에 발탁되었고요. 2010년 8월 26일에 리듬파워 EP를 발매하면서 꾸준한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인터뷰를 본격적으로 시작할게요. 요즘에 어떤 활동하면서 지내세요? 요즘엔 앨범 이제 시원하게 망하고. 그러니까 저희 기준에서, 그러니까 저희는 되게 꿈이 컸어요, 사실. 그리고 오랜 기간 동안 나름대로 언더그라운드 준비를 하다 보니까는 약간 악도 있어가지고 한 방을 노렸는데
사실 이게 녹록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시원하게 망하고 그리고 이제 조금 이게 행사나 이런 것들 위주로 공연을 좀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볼 수 있는 여러분 행사 관계자 여러분들도 제 얘기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희가 가격 대비 효율이 최고거든요. 그리고 그거 하면서 그리고 이제 뭐 곡 작업이나 이런 거 하면서 또 중요한 거는 이제 또 복학을 했죠. 그래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되게 근데 또 이게 막 결석이나 이런 게 많아서 좀 눈치 보면서 학교 이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도 그 갈등 중에 있고요. 예, 제가 사실 만약에 확신이 있었다면 아마 학교를 그만뒀겠죠. 근데 그런 거를 보면은 아직도 그 갈등 중에는 있어요. 근데 글쎄요, 그 균형이라 그래야 되나? 그런 거는 사실 지금도 되게 고민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뭔가 그 음악을 좀 더 충실히 하고 싶은 거는 있는데 또 막상 학교는 노찬이 좀 불안한 것도 있고 뭐 그런 게 있어요. 근데 되게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저희는 계속 이렇게 어떻게 운이 계속 좋게 풀려서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네, 그런 것 같네요. 아직도 갈등 중. 지구인이 김태호 PD 닮았어요. 네, 맞아요. 닮았다. 팬들이 연락 많이 왔어요. 네, 제가 무한도전 PD와 닮으셨다는. 저는 영광이죠. 저희 할머니가 그랬어요. 큰 사람 되라 그랬는데 큰 사람 닮았잖아요. 그럼 된 거죠. 그러세요? 그럼 만족하시나요? 그런 평가에? 그러니까는 그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저는 되게 그러니까 영광이라는 게 되게 멋있으신 분이에요. 저는 진짜로. 근데 참 애매한데 기분이 딱 좋지도 않았고 막 나쁘지도 않았어요. 그냥 뭔가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예, 사실 저희 컨셉이 약간 못생긴 애들이 잘생긴 척하는 컨셉이라 원래 좀 모르겠네. 그리고 아무튼 당황스럽네요. 저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예. 지구인 씨라고 이름을 그렇게 활동하시잖아요. 지금. 예. 원래 제 고등학교 때 별명은 변태였어요. 그냥 쭉 그냥 이유는 없어요. 그냥 생긴 것 때문에 단순히. 그냥 생긴 것 때문에. 아니에요. 좋은 사람 같아요. 여러분 동정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되게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지금 제 생활에 만족하고 그렇습니다. 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예. 서강대학교의 후배들 있잖아요. 후배들이나 이제 앞으로 사회에 진출할 졸업생들이 많잖아요. 예. 지금 사회생활도 하고 계신 거니까 한마디 부탁드려요.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싶고 내가 간절히 원하는 거를 찾으면 그 과정이 너무나 재밌고 그리고 또 재밌으면 잘할 수 있고 그래서 성공할 수 있다는 신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갖고 파이팅 하시면 저처럼 변태에서 지구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홍익인간. 그 첫 주인공은 힙합 가수 리듬파워의 지구인으로 활동하는 서강대 신문방송학과 이상훈 씨였습니다. 항상 신나고 활기찬 음악을 통해 대중들에게 다가가지만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그의 음악을 향한 진지한 태도와 열정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앞으로 지속적이고 폭넓은 활동을 통해 대중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줄 그와 리듬파워 멤버들의 활약이 기대됩니다. S라인 두 번째 방송 어떻게 보셨나요? 앞으로도 서강가족 모두가 관심 가질 만한 소식을 가지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시험 잘 보시고 학기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요. 감사합니다.